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짜증나. 도망가고 싶어. 이제 한 개에 다다랬다고. 너무 힘들다고. 안녕하세요, 달나무입니다. 혹시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하신 분들 계신가요? 어딘가 도망갈 탈출구를 찾고 계시진 않은가요? 근데 막상 도망가려고 하면 무책임한 사람이네, 이런 비난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힘든 현실 속에 버티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치료제, 알약 같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가 쓴 도망칠 용기입니다. 제가 최근 가족이 큰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해서 몇 달간 서울 아산병원을 다니며 가족 간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로 인해 티는 최대한 안 내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달리고 있는데 나만 시간이 멈춘 섬에 갇힌 채 도태되어 가고 있는 느낌. 평생 간병이나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유튜브 업데이트도 못하고 내 독자들한테 나는 잊혀지는 거 아닌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저에게 도망칠 용기라는 이 책은 뭔가 제목부터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망치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망은 비겁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용기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이제까지 도망 그러면 비겁의 대명사인 줄 알았는데 도망이 용기라니 어안이 벙벙하네요. 이 책은 도망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도망의 기술까지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얍사부리한 책인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달나무와 함께 도망 전수서, 도망칠 용기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와. 도망치고 싶은 사람 들어와. 우리는 도망이라고 하면 패배자, 루저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생각했던 도망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는 것이란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전략을 다시 짜기 위해 용기를 내어 한 발 물러서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듣고 보니까 도망 되게 좋은 거네? 여러분, 살면서 도망친 적 사실은 한 번 정도는 다들 있으시죠? 근데 도망 후에 항상 죄책감이 몰려오잖아요. 나 너무 비겁했나? 더 참고 버텼어야 했는데 내 자신한테 막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도망의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 도망 현명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때 만일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숨이 막혀서 죽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죽으면 다 끝인데 도망친 나 칭찬해.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네요. 베테랑 건축사는 건축을 할 때 건축 부재를 딱 맞게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틈새를 일부러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도나 습도에 의해 부재의 변형이 막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일어나도 그 틈새로 부재가 이렇게 도망을 쳐서 건축물이 오히려 더 완벽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 너무 무리하게 힘만 내려고 하기보다는 도망갈 틈새를 두는 거, 이거는 삶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술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1장에서는 도망을 부정이 아닌 긍정의 단어로서 그 뜻을 재정의해줍니다. 그리고 2장에서 왜 도망쳐야 하는가, 그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주는데요.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 나 너무 힘들다, 더 이상 못해먹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너 나약한 소리 하지마, 세상에 너보다 힘든 사람 더 많어, 이런 핀잔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힘듦을 못 견디는 사람을 비난하는 분위기. 특히 직장 같은 데서 정말 못하겠는데 못하겠다 말을 못하고,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말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모르겠다,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무지한 존재, 그것도 모르는 무능한 존재, 부정적인 존재로 낙인 찍힐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고 힘이 들어도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만일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이기적이고 참을성 없고 멘탈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완전히 소외되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다시 도망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멘탈이 약한 건 네 책임이야! 이런 비판을 하는 거는 마치 따돌림 당하는 사람한테 네가 못났으니까 당하는 거지 이렇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도망치는 건 비겁이 아닌 위험을 피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버텨! 너 할 수 있어! 너한테 기대하고 있어! 이런 말은 응원이 아니라 오히려 흉기다. 왜냐하면 그 응원이 우리의 도망칠 용기를 꺾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 일상에서 이처럼 응원으로 가장해서 용기를 꺾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응원을 받았는데 도망을 치면 응원해준 사람을 실망시키게 될까봐 도망을 못 가게 되잖아요. 괴롭지만 괴롭다고 말할 수 없고 멀쩡한 척 연기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저자는 도망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거, 안전한 길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도망의 정당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드디어 도망치는 기술을 전수해줍니다. 이 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소설가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를 쓴 나스메 소세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스메 소세키가 원래는 영어 교사였는데 정부 지원을 받아서 영국으로 영어 교육법을 연구하러 떠났다네요. 근데 지원비가 워낙 쥐꼬리만큼이라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근데 갑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천부적 재능을 보이며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같은 명작을 써냈다고 합니다. 아니 영어 교육법 연구하러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해외에 보내줬는데 하라는 교육 연구는 안 하고 엉뚱하게 소설을 쓴다. 그러다 정부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두려워해서 소설을 안 썼다면 나스메 소세키의 인생은 신경쇠약, 우울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난 글을 쓰고 싶은데 하는 자기 결정에 따라서 다른 모든 의무나 책임감 이런 거 다 내던지고 도망쳐서 하고 싶은 글쓰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생에서 더 좋은 선택지로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원해주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정부 황당할 거 걱정해서 내 행복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도망을 잘 치는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도망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나라는 축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치는 방법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일기를 쓰고 나서 속이 후련해지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내가 쓴 글을 내가 읽으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내 속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저자는 호흡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흥분했을 때 후 하고 숨을 크게 바깥으로 내뱉으면 마음에 다소 안정이 오게 되는데요. 글을 쓰고 자신의 문장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행위가 바로 괴로운 감정을 발산하고 도망치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지치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부정적 사고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난 뭘 해도 안 돼. 이번 생은 망했어. 협소한 시각으로 당장 내 앞에 닥친 불행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살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못해왔던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거지. 슬픈 일도 많지만 기쁜 일도 있었잖아. 이렇게 부정적 사고를 개선하는 것도 도망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헝가리 속담 중에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마찰은 남의 일에 내가 끼어들었거나 혹은 내 일에 남이 끼어들었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거기서 진흙탕 싸움 하지 말고 바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게 비겁한 게 아니고 살아남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으면 머뭇거릴 거 없이 지체 없이 도망을 쳐라. 아니 살다 보면 이거 눈빛이 좀 이상한 사람들 간혹 만나잖아요. 그런 도른자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해. 발빠르게 도망쳐야지. 그래야 살지. 네 번째, 완벽주의를 버려라.
저도 유튜브 업로드 할 때 완성하고 나서 딱 보면은 스토리, 그림, 뭐 더빙, 편집 부족한 부분이 막 보입니다. 그럼 막 고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또 하루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업로드를 약속한 시간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좀 부족한 게 보여도 모르는 척 눈 감고 빠른 업로드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조금 더 만진 거나 대충 올린 거나 본인만 알지 다수의 사람은 모릅니다. 아, 나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할래. 이런 엄격성으로부터 도망가라. 이 또한 인생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5번째, 싸우지 않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싸워서 상대방을 이기면 정복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우쭐하겠지만 역으로 상대방을 분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 나에게 그냥 박박 칼을 가는 그런 적이 생기고 복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또 다른 싸움으로 번집니다. 후퇴라는 것은 지는 게 아니라 인생 그리고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이것도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인데 이 세상에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20%, 중립이 60%, 내 편이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힘들 때는 나를 공격하는 20%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중립이거나 내 편인 사람이 80%라는 겁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20%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살자.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7번째 도망치는 방법. 물든 척하기. 와, 이거 진짜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망법이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개의 가면,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회사에서의 나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난 사실 저걸 반대하지만 그런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조직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숨기고 조직의 가치관에 따라 연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물든 척, 스며든 척, 척 하며 지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힘든 상황에 몰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것만 잘하면 진짜 인생에서 갈등 일어날 일 없겠네요. 정말 도쿄대 나온 정신과 의사가 제시하는 도망법이라던가 쏙쏙 다 와닿는다. 역시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1위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예 괴로운 일에서 실제로 멀리 떨어지는 거리두기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시 괴로운 일을 잊고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린다든지 랄랄라 이러면서 마이크 들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좋고요. 또 회사원이라면 휴직하기, 산재보험 신청하기 등을 통해서 부정적 상황에서 아예 탈출해버리는 도망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 도망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회는 10명 중 4명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 친구나 가족, 지인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럴 때 저자는 오히려 응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옆에서 힘내, 힘들지 이러면서 응원 격려를 계속하면 내가 진짜 주변에 엄청나게 걱정을 끼치고 있나 보다. 내가 옆에서 보기에도 엄청 딱하고 짠하고 한심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혼자 있고 싶은데 그냥 계속 와가지고 같이 나가서 외식하자. 널 위해 자리를 준비했어. 이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울한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하고 더 자책감에 시달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버하지 말고 묵묵히 옆에서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더 나은 도망을 돕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전 4장에 걸쳐서 인생에서 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도망침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때문에 도망치는 것도 용기다. 그것은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니다. 대략의 내용을 리뷰했는데요. 읽는 내내 지금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전까지 병원에서의 가족 간병의 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도망치고 싶었던 시간들. 병원 간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날 갔을 때는 그럭저럭 할만합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5일이 넘어가면 막 허리가 막 여기가 막 나가는 기분이 들고 몸 여기저기가 막 결리기 시작합니다. 7일째가 되면은 진짜 고비가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고 생수를 떠다 줘야 되는데 막 수돗물을 딱 갖다 주고 중요한 의료용품을 막 나도 모르게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마탱이가 가는 거죠. 환자 돌보다가 내가 환자가 되어가는 기분. 결국 한 번은 폭발을 해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언제 회복할 거야? 아, 미치게 팔딱 뛰겠네. 이런 짜증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른 가족한테 떠넘기고 토꼈습니다. 때문에 당시는 좀 양심의 가책도 들곤 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도망을 쳤기에 내가 숨쉴 구멍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망쳤다가 또 체력이나 정신이 회복이 되면 다시 또 교대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책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잘했구나, 도망 잘 쳤네, 이런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또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계속 찾아올 텐데요. 당당하게 도망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잖아요. 여러분, 능숙하게 도망칠 수 있는 현명한 안내서 와다 히데키의 도망칠 용기, 출판사는 한가한 오후, 이 책을 강추합니다. 쭈쭈 어디 갔어? 쭈쭈! 또 어디로 도망갔어 또? 아, 맨날 도망가 쭈쭈!